20일 밤 이야기 후민 한자 천일자와는 어렵고 복잡한 한자도 단번에 외워 쓰는 파자 기억법입니다. 후민 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소위 속성한문의 모순. 주감선생, 오늘은 소위 속성한문의 한자 지도법을 알아보고 후민 한자의 파자 기억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속성한문에 대하여 한돌자가 조사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시지요. 한돌자, 예. 한자는 중국의 글자이고 한문은 한자로 쓴 글, 곧 문장입니다. 속성한문이라는 용어는 속성한자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감선생, 그래요. 당연히 한자와 한문의 뜻을 분명히 구별해야지요. 그런데 한때 소위 속성한문학원이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갔는데요. 한돌자, 예. 만화로 보는 후민한자 포럼에 속성한문이 나옵니다. 속성한문 선생님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면 한자를 잘 모르는 한글 세대 학부모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감탄을 해요. 속성한문은 한자 중에서 획이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간단한 200자 정도의 한자를 골라서 가르칩니다. 모든 한자를 그렇게 쉽게 배우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한자를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속이며 과장 광고를 해요. 주감선생, 그러니까 2개월을 가르치면 더 가르칠 한자가 없다면서요? 한돌자, 그렇지요. 2개월이면 완성이 속성한문이라고 한답니다. 속성한문 책에는 그 200자도 네모칸에 아무 설명도 없이 달랑 한자만 커다랗게 써 있어요. 주감선생, 뭔가 알쏭달쏭하고 아쉬운 점이 많네요. 한돌자, 저도 후민한자를 저작하기 전에 사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유명한 속성한문 선생님에게 30만 원을 내고 단 4강좌의 강의를 들었어요. 주감선생, 그 속성한문 강의를 듣고 배운 점이 많았나요? 한돌자, 아니요. 저는 이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속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범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같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광고를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학생을 많이 모집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오직 돈벌이를 하려고 고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속성한문과 후민한자 파자 기억법의 연구. 주감선생, 그럼 속성한문에서 배울 것은 전혀 없었나요? 한돌자, 아니요. 제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당식 한문 공부는 장점도 있으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한문 한 과목만 배우던 근세 이전의 교육입니다. 국어, 수학 등 여러 과목을 배워야 하는 현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속성한문에서 한자를 공식화하여 한자를 쉽게 가르치려는 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삼국지 이야기나 고사성어를 곁들여 한자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하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떠돌던 파자 기억법으로 용용이나 목숨수를 쉽게 외워쓰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지도법입니다. 그런데 다른 글자도 파자 기억법으로 배우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두 글자 이외에는 파자 기억법으로 설명을 하지 못해요. 주감선생, 속성한문에서 몇 글자 이외에는 파자 기억법으로 풀이를 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한돌자, 첫째, 부수자 214자가 기초한자인 줄로 잘못 알고 있어요. 부수자만으로 여러 한자를 파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다음에 나라갈비나 세조는 기초 한자이므로 훈민 한자의 기본획이 아니면 파자를 할 수가 없어요. 주감선생, 그러면 한돌자가 속성한문을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이네요. 한돌자, 그렇지요. 사범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과 맹물자동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맹물자동차란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니까 맹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연료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속성한문은
실현 가능성이 맹물 자동차 만들기처럼 어려운 일이지요. 주감 선생, 한묵서예학원에서 한자를 가르칠 때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였지요? 한도자, 예. 시중에 놔두는 한자 공부 교재는 거의 다 사모았어요. 한문 교과서와 자습서는 물론입니다. 한 가지라도 좋은 점이 있나 분석을 하려고 여러 가지 한자 학습서를 수집하여 참고를 하였지요. 그 중에 권지용 선생의 국제 한자 명예는 군계일학입니다. 소전과 대전과 해설을 대비하여 한자의 자원을 풀이하였습니다. 주감 선생, 그러면 국제 한자 명예로 학생을 가르치면 될 것인데, 한돌자, 국제 한자 명예는 교사용 교재입니다. 학생이 배운 한자를 기억하도록 학습하는 과정이 없어요. 국제 한자 명예가 그 당시에 한자 교재 중에서는 단연 뛰어난 교재이나 교재로 쓰기에는 부적합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한자 명예에도 비논리적인 한자 풀이가 많습니다. 주감 선생, 그 외에 큰 도움을 받은 참고문은 한돌자, 예, 첫째 허신의 설문해자이고 둘째 금성문 대자전이고 자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후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학습편의 안표지에 있어요. 주감 선생, 한돌자는 자원의 연구에 많은 노력을 하였죠. 한돌자, 그렇지요. 처음에는 교재를 자원한자로 이름 지었어요. 첫째 자원한자에서는 교육용 한자 1800자의 자원을 풀이하여 한자를 공식화하였지요. 한자의 구조를 분해하여 체계를 세우고 영상기억법으로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의 한자가 뜻이 파생하여 여러 가지 다른 뜻을 나타내는 한자는 연상기억법으로 공부하도록 발전시켰고, 셋째, 한자의 모양이 복잡하고 획수가 많아서 외워쓰기 어려운 한자는 파자기억법으로 배우도록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마침내 호민한자 자원사전에서 표제자 4750자를 완성한 것입니다. 3. 호민한자 파자기억법의 성립. 주감 선생, 그러면 자원한자에서는 외워쓰기 어려운 한자를 파자기억법으로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어렵고도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한돌자, 자원한자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 풀린 것이 훈민한자부터입니다. 앞에서 훈민한자는 한자의 기초한자인 원소자와 지사자를 결합하여 모든 한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어요. 한글의 모든 글자를 자음과 모음으로 분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곧 모든 한자를 기초한자로 분해할 수가 있으므로 모든 한자를 기초한자로 파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를 파자기억법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감 선생, 그러면 의외로 파자기억법은 간단히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한돌자, 아닙니다. 한자 공부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나요? 다음에 나라갈비나 세조는 상형자이고 기초한자입니다. 기초한자이지만 획수가 많고 모양이 복잡하여 외워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글자 자체가 기초한자이므로 더 이상 다른 몇 개의 기초한자로 분해할 수가 없어요. 주감 선생, 그러면 이런 글자는 어떻게 파자기억법으로 배운다는 것인가요? 한돌자, 앞에서 혼민한자에 기본액 34자가 있었지요. 기본액 34자를 결합하여 모든 한자의 모양이 성립하므로 이런 상형자는 기본액으로 분해를 하는 것입니다. 혼민한자의 도우미 그림과 대전과 소전과 해설을 대비하여 기본액으로 파자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날아갈비입니다. 날아갈비의 도우미 그림에는 새가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새가 하늘로 솟구쳐 날아가는 것을 상징한 글자가 날아갈비입니다. 여기에 날아갈비를 크게 확대해 놓은 글자가 있습니다. 이 날아갈비를 분해해 보면은 이 부분은 한쪽 날개이고 이 부분은 다른 쪽 날개입니다.
그리고 새의 몸이고 새의 가슴이고 새의 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액을 결합하여 나라갈비를 쉽게 외워쓰기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한쪽 날개는 이 부분이 기본액 이름이 봉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봉의 날개 삐친 점 오른점 하면 한쪽 날개. 그리고 새 몸 내리긋고 새 가슴 짧게 삐치고 새 배 단을 삐침하고 다시 다른 쪽 날개는 봉의 날개에 삐친 점 오른점 하면 나라갈비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갈비는 봉의 날개 삐친 점 오른점 하면 한쪽 날개 새 몸 내리긋고 새 가슴 짧게 삐치고 새 배 단을 삐침하고 다른 쪽 날개는 봉의 날개로 꿰고 삐친 점 오른점 하면 나라갈비 완성입니다. 다음은 새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가 앉아있는 옆모습의 그림이 있고 이 부분은 새의 소전인데 이 부분이 불이고 목이고 몸이고 머리이고 날개와 꼬리이고 발입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해서는 이 부분이 불이이고 목이고 새의 머리와 눈이고 머리 닿고 목 뒤에 털 몸과 날개 그리고 가로 넉점은 발과 꼬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조를 파자 기억법으로 기본액으로 나눠서 기억을 하면은 이 부분이 새 부리, 새 목, 새 머리, 새 눈, 머리 닿고 목 뒤에 털, 몸과 날개 그리고 발과 꼬리를 가로 넉점으로 나타내면 세조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새 부리, 새 목, 머리와 새 눈, 머리 닿고 목 뒤에 털, 몸과 날개 그리고 가로 넉점은 발과 꼬리입니다. 세조 완성. 그래서 세조가 들어가는 새울명, 섬도, 비둘기구, 봉쇄봉, 설계연, 원앙새앙, 원앙새원, 붕새붕, 닭개, 두루미학, 해오라기로, 까마귀오, 탄시간오 등도 자원을 공부하면 파자 기억법으로 잘 기억이 됩니다. 기본액 390자 중에서 모양이 복잡한 드리우스 등 모든 기초 한자가 자원의 풀이를 읽어보고 한자 쓰기를 하면서 기본획으로 바로바로 파자 기억법으로 배웁니다. 다음은 여러짐승수입니다. 여러짐승수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여러짐승수는 산과 들에 야생하는 여러짐승과 집에서 기르는 개를 비롯한 여러짐승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짐승 또 여러짐승, 길짐승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금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짐승수를 크게 나타낸 한자가 있습니다. 이 여러짐승수를 원소자와 지사자로 분해하여 보면 입구, 박전, 한일, 입구, 개견입니다. 그래서 그 음을 따서 구구전, 일구견. 그래서 구구전, 일구견이라. 여러짐승수는 구구전, 일구견이라. 여러짐승수는 구구전, 일구견이라. 이렇게 몇 번 입으로 말하고 구구전, 일구견을 차례로 따라서 쓰면 여러짐승수를 단번에 기억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민 한자에서는 획수가 많은 한자는 파자 기억법으로 공부하므로 한자를 10번 쓰고 나면 한 번 배운 한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은 용용과 음습할습입니다. 여기에 용용을 원소자와 지사자로 분해하면 설립, 다롤, 전복, 몸기, 석삼. 그래서 음을 따면 입, 월, 복기, 삼입니다. 그래서 용용은 입월 복기삼이라 이렇게 말로 몇 번 한 다음에 입, 월, 복기, 삼을 차례로 써가면 용용의 글자 모양이 됩니다. 다음은 음습할습입니다. 음습할습은 용용 밑에 옷의를 결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음습할습은 입월 복기 삼 의이니라. 입월 복기 삼 의이니라.
그래서 입, 월, 복기, 3회, 옷, 의를 차례로 쓰면 엄습할습이 됩니다. 물론 이런 할자는 용용과 엄습할습의 자원을 공부하고 나서 외워쓰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목숨수와 수물은입니다. 목숨수에 도움의 그림과 대전과 소전과 해서가 있고, 수물은에 도움의 그림과 대전과 소전의 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의 자원을 공부하고 나서 한자 외워쓰기는 파자기억법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목숨수의 를 파자하면은 섬비사 이 편갈고리는 한일로 치고 장인공, 한일, 이입구, 마디촌입니다. 그래서 목숨수는 412, 01이는 9촌이라 412, 01이는 9촌이면 목숨수라 목숨수는 412, 01이면 9촌이라 이렇게 기억하고 나서 차례로 412, 01이 9촌을 써 나가면 목숨수가 됩니다. 다음은 수물은입니다. 수물은 언덕부의 손톱조의 장인공, 또우,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이 수물은은 부조 공우심이라 수물은은 부조 공우심이라 이렇게 부조 공우심을 기억하여 차례로 써 나가면 수물은이 됩니다. 다음 부자부, 버금부, 복복, 너비폭 여기에서 나타낸 이 부분은 모두 원소자입니다. 여기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한일 입구 발전은 그 뜻이 한일 입구 발전이 아니고 술두루미를 상행한 글자가 해서로 변형하면서 구분 선분이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그 모양은 같으나 뜻이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파자 기억법으로 한자의 모양을 기억할 때는 먼저 그 자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살펴볼감, 넘칠람, 쪽불람, 거울감, 두루볼람 이런 글자도 이렇게 원소자로 분해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구자는 네 글자에 공통으로 들어있으므로 함께공, 바탕소, 글자자, 곧 공소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원을 이해하고 나서 파자기억법으로 공부해야 하며 부자부는 면일구전이고 버금부는 일구전도이고 복복은 시일구전이고 너비폭은 건일구전입니다. 다음 오른쪽의 다섯 글자에서 공소자는 살펴볼 감입니다. 이 다섯 글자에서는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의 모양이 그 위치에 따라 변형하는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근거는 보기로 넘칠람에서 삼수변이 물수라는 근거는 소절에 물수의 원형이 있으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원을 이해하고 나서 파자기억법으로 공부해야 하며 살펴볼 감은 신인혈이고 넘칠람은 수신혈이고 쪽불람은 초신인혈이고 거울감은 금신인혈이고 두루볼람은 신인혈견입니다. 자원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파자기억법으로 한자의 모양만 공부하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다음 21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와는 하나라 임금처럼 일 많이 하려면 임금 못 해먹겠네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